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 가장 차가운 함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덕입니다. 올해 72이고 작년에 30년 하던 분식집을 정리했습니다. 무릎이 망가질 때까지 서서 일해 어머니 유산과 제 돈을 보태 작은 월세 건물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그게 제 노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며칠만 우리 집에 와서 민준이 좀 봐줄 수 있어? 요즘 유치원 일정이 들쭉날쭉해서 갑자기 쉬는 날이 생기기도 하거든. 우리 둘 다 일 때문에 힘들어. 손주 얼굴 보고 싶다는 생각. 망설임 없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건물에서 월세 받으며 편히 살 수 있게 됐으니 이제 손주한테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 이름은 박지연이고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늘 웃는 얼굴이라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재훈이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꽤 바쁘게 사는 편입니다. 손주 민준이가 뛰어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4살짜리 손주를 안아 올리니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얼굴을 손으로 만지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랑 놀 거야.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어머니 방은 여기 쓰시면 돼요. 짐 정리하시고 편히 쉬세요. 며느리가 안내해준 방은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방음이 잘 되는지 밖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장 위에는 물컵과 티슈가 놓여 있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가방 안을 확인했습니다. 도장 보관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가져온 건데 여기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서랍 맨 아래에 넣어뒀습니다. 건물 관리는 집에서 세입자한테 전화로 연락만 하면 되니까 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며느리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는 거 맞죠? 혈압약이랑 영양제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니? 지난번에 어머니 집에 갔을 때 봐뒀어요? 까먹고 안 드시면 안 되니까 제가 챙겨드릴게요. 어머니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저희 친정엄마 생각나서 더 신경 쓰이네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챙겨 먹던 약을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뒀다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신경 써주는 거라고 생각하며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꼭 제가 드릴 때 드세요. 시간 맞춰서 드셔야 효과가 있거든요. 알았어. 그런데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약통을 제 방 서랍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서랍은 늘 며느리 손이 먼저 닿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 재훈이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없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엄마 나이도 있고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한 적 있나 해서. 그런 거 없어. 나 멀쩡해.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질문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아들이 걱정하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을 먹고 나니 며느리가 또 약을 챙겨줬습니다. 어머니 오늘 거 드세요. 어제도 먹었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안 드셨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약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 먹고 나서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보여준 약통에는
어제 먹었어야 할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먹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응, 잘 자. 꿈은요? 이상한 꿈 꾸시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약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유치원 알림장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알림장 맨 위에 내일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소풍 준비물 도시락, 물통, 간식이라고 선생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침에 오늘 유치원 방학이라 민준이 집에 있어요.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알림장 날짜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 날짜가 맞았습니다. 민준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준아, 오늘 유치원 안 갔어? 할머니, 나 내일 소풍 가. 그래. 그럼 엄마가 왜 안 간다고 했을까?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 안 간다고 말하래. 뭐? 민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장난감을 가지고 놀러 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알림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나만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민준이 어땠어요? 민준이 오늘 유치원 소풍 간 거 아니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맞다. 제가 깜빡했네요. 어머니, 혹시 오늘 민준이 유치원에 갔던 시간은 없었어요? 아니, 나랑 같이 있었지. 다행이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며느리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훈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 민준이랑 잘 놀았지. 그런데 민준이 오늘 소풍 간 거 아니었어? 재훈이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엄마, 우리가 깜빡했네. 민준이 혼자 있었어. 아니, 내가 같이 있었다니까. 그래도 소풍날인 줄 알았으면 유치원 보내셨어야죠. 재훈이의 말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방학이라고 들었는데 어떡해. 엄마가 잘못 들으셨나 봐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제가 가방에 넣어뒀던 도장 보관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서랍 맨 아래에 넣어뒀는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다 뒤져봤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혹시 내 도장 보관함 못 봤니? 도장요? 엄마가 가져오셨어요? 응, 분명히 가방에 넣었는데. 재훈이와 며느리가 방을 같이 뒤졌습니다. 옷장도 열어보고 침대 밑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도장 보관함은 옷장 맨 위쪽 선반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절대 닿을 수 없는 높이였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발돋움을 해도 그 선반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엄마, 여기 있네요. 엄마가 여기 두셨나 봐요. 내가 거기 둘 리가 없어. 나 키가 작아서 거기 손도 안 닿아. 그럼 누가 뒀겠어요? 엄마 혼자 쓰는 방인데. 며느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자꾸 이러시면 걱정돼요? 나 멀쩡해. 내가 거기 둘 리가 없다니까.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재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병원은 무슨 병원? 나 아픈 데 없어.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재훈이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건강 챙겨드려야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도장을 옷장 위에 둘 리 없는데 재훈이와 며느리는 제가 깜빡한 거라고 했습니다. 약도 그렇고 민준이 유치원 일도 그렇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걸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걸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제 약을 챙겨주는 것도, 재훈이가 제 기억을 자꾸 의심하는 것도, 도장이 제가 닿지 않는 곳에서 나온 것도 모두 우연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냉장고 불빛이 꺼진 주방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재훈이 목소리였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에서 둘이 속삭이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방 입구벽에 몸을 붙이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만 나오면 끝이야?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의심하면 어떡해? 재훈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흥분하면 우리가 보호자잖아? 그게 오히려 증거가 돼. 도장은 찾았으니까 다행이지. 응. 위임장만 받으면 돼. 어차피 엄마 명의로 된 건물이니까. 관리는 우리가 해야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건물 월세가 얼마라고 했지?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1년이면 3천만 원이야. 우리가 관리하면 그 돈 쓸 수 있어? 대출 갚는데 보태면 숨통이 트이겠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건물 팔면 그것까지.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30년을 서서 일해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을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들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마지막 한마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설은 이미 알아봤어? 가족 동의만 받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대. 우리 회사 선배가 그쪽 연결해준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설이라는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를 시설에 보내려고? 그 사람 믿을만해?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랑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일 많이 봤대.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문제 없대. 엄마가 반대하면? 그래서 검사받게 하는 거잖아. 병원에서 결과 나오면 우리 말이 맞는 거야. 벽에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소리가 나지 않게 참았습니다. 현관 쪽에서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했어? 어머니한테는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돼. 알았어. 그리고 도장은 내가 보관할게. 혹시 모르니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급하게 주방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와 재훈이가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시설에 보내려고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훔치고 약을 조작하고 민준이 유치원 일까지 거짓말로 꾸며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내 건물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설은 이미 알아봤어. 가족 동의만 받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대.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정말 미친 사람이 되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오늘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병원? 무슨 병원? 어제 말씀드렸는데 깜빡하셨나 봐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옷을 꺼내 건넸습니다. 어머니 빨리 준비하세요. 예약 시간 있어요? 나 검사 받을 거 없는데.
어머니, 나이 드시면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죠. 저희가 어머니 건강 챙겨드려야죠. 며느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차 안에서 재훈이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무슨 질문? 그냥 일상생활 관련해서요. 며느리가 뒷자리에서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긴장 마세요. 간단한 검사예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신경과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접수 창구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줄 알았는지 간호사에게 서류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도 같이 들어오시죠. 며느리와 재훈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어르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요. 별로 아픈 데 없어요. 그래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없어요. 의사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세요? 약 드신 걸 까먹으시고 물건도 어디 뒀는지 모르시고요. 제가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말하자 재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어제도 도장 어디 뒀는지 몰랐잖아요. 그건 내가 안 둔 곳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지.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최근에 기억력 저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가끔 헷갈려 하세요. 손주 유치원 일정도 착각하시고요. 며느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0일쯤 됐죠. 정확히 며칠이에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2일? 의사가 적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병원이요. 어느 병원인지 기억하세요? 저는 병원 이름을 몰랐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간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의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그 다음은요? 86. 그 다음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와 재훈이가 제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헷갈렸습니다. 79. 의사가 또 적었습니다. 검사는 3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단어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시 말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시계를 그리는 것. 머리가 아팠습니다. 의사 질문이 끝날 때쯤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며느리와 재훈이가 나갔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기억력이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글쎄요. 혹시 집에서 불편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은 없으세요? 왜요? 아니, 그냥 여쭤본 거예요. 가정 환경이 중요하니까요. 의사는 다시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진료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피곤해. 그러시겠어요? 다음 주에 MRI 검사 예약했어요? 그때 또 오셔야 해요? MRI는 왜? 정밀 검사 필요하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훈이와 며느리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뭐래? 다음에 검사 더 받아보자고. 그럼 확실해진대. 저는 눈을 감고 있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이라 기능이 별로 없었지만 녹음은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를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집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월세 계약서, 통장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또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저는 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먹는 척만 하고 휴지에 싸서 숨겼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려고요. 밤에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며느리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가 거실 쪽을 살펴봤습니다.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 탁자엔 노인 전문 요양시설 안내라고 적힌 얇은 브로슈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배 나야? 그 건 진행 잘 되고 있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응, 병원 검사 받았어?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면 서류 나올 거야? 또 침묵. 시설은 선배가 소개해준 대로 알아봤어? 거기 괜찮더라? 가족 동의서만 있으면 바로 입소 가능하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건물 월세는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관리 못 하시니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정말 고마워. 회사 동료 중에 이런 거 잘 아는 사람 없으면 어쩔 뻔했어.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와 재훈이가 출근하고 민준이가 유치원에 간 뒤 저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일단 가까운 곳부터 가봤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상담이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 문제요. 직원은 저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복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복지사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정민 씨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 내외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요? 네.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깜빡거린다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안 그랬는데도요. 이정민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약 이야기, 도장 이야기, 유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들은 대화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녹음하신 거 있으세요? 네,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이정민 씨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가족이 어르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그리고 어르신 재산 관련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도장은 며느리가 가져갔어요. 도장을 어떻게 가져갔어요? 제 방 서랍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정민 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황이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집 밖으로 나오실 생각 있으세요? 손주가 있어서요. 그래도 어르신 안전이 먼저예요. 제가 노인보호 전문 기관이랑 연결해 드릴게요. 거기서 법률 상담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정민 씨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위급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핸드폰 번호예요. 밤에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말을 믿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좀 했어. 혼자 나가시면 안 되죠? 길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핸드폰 좀 볼게요. 왜요? 혹시 이상한 전화 온 거 없나 확인하려고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다행히 주민센터 갔을 때 이정민 씨가 알려준 대로 녹음 파일은 이미 문자로 이정민 씨한테 보내둔 상태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며느리가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이리저리 만지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화면 한쪽에 최근 녹음 표시가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돌려줬습니다. 괜찮네요. 이상한 거 없어요? 하지만 며느리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와 재훈이가 들어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왜 그래?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산책했다잖아. 주민센터 갔다 왔죠?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 몰래 녹음했어요? 내가 내 핸드폰으로 뭘 하든 상관없잖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우릴 의심하시는 거잖아요.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이상해요. 주민센터까지 가서 이상한 말하고 다니시고 이상한 말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시설에 보내려고 하잖아.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엄마 피해망상 심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도 검사 결과 안 좋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대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재훈이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건강 걱정해서 이러는 건데 왜 이렇게 나오세요? 너희가 내 건물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엄마 재훈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재훈이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가 지금 흥분하신 거야? 며느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세요? 우리 말 안 믿으시면 이웃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다음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불러들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며느리한테 들었어요.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도 가족들이 잘 챙겨드리니까 다행이에요. 이웃 사람들한테까지 소문을 낸 겁니다.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또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이게 무슨 약이야? 혈압약이랑 영양제요? 나 혈압약 이렇게 안 생겼어. 병원에서 새로 처방받은 거예요? 저는 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약 안 드시면 어떡해요? 건강 나빠지시면 저희가 더 힘들어요? 나 안 먹을 거야.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 약을 안 드시고 난동을 피우세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찰을 부른 겁니다. 네,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 약을 거부하시고 가족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빨리 와주세요. 15분 뒤 경찰이 왔습니다. 젊은 남자 경찰관 둘이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병원 검사도 받았는데 약을 안 드시고 저희한테 소리 지르시고 해서요? 경찰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 멀쩡해요. 치매 아니에요. 그럼 왜 약을 안 드세요? 내가 먹던 약이 아니거든요. 경찰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약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받은 약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안 믿으세요?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가족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약은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는 안 먹을 거예요. 재훈이가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정말 힘듭니다.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약 챙겨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경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가족분들이랑 의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록 남겨둘게요. 경찰은 며느리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경찰까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이정민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경찰까지 불렀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어르신, 내일 아침에 제가 찾아갈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날 밤 또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재훈이랑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주 검사 끝나면 바로 진행하자. 그래. 이제 시간 없어. 어머니가 주민센터 간 거 위험해. 더 늦기 전에 끝내야 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정민 씨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주민센터 복지사 이정민입니다. 어르신 상담 때문에 왔어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담이요? 네. 어르신이 요청하셨어요. 이정민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이정민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증거 더 확보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몇 개 더 했어요.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상담인지 저도 들어도 될까요? 가족 상담은 따로 시간 잡아야 해요. 이정민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이정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위험해 보여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게요. 그리고 경찰도 다시 연락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같이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이정민 씨가 나간 뒤 며느리가 차가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주민센터에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이니까 상관없잖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시면? 저희 입장은 어떻게 돼요? 그날 오후 경찰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든 경찰관이었습니다. 이정민 씨도 같이 왔습니다. 신고 접수됐습니다. 가족 간 재산 관련 분쟁이 있다고요? 며느리와 재훈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시설은 이미 알아봤어? 가족 동의만 받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대.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재훈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며느리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훈이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녹음이 언제 된 겁니까? 며칠 전이요. 밤에 제가 물 마시러 나갔다가 들었어요. 이정민 씨가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추가 녹음도 있습니다. 이정민 씨가 제 핸드폰에서 두 번째 녹음을 틀었습니다.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 선배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설은 선배가 소개해준 대로 알아봤어? 거기 괜찮더라? 건물 월세는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관리 못하시니까? 선배 정말 고마워. 회사 동료 중에 이런 거 잘 아는 사람 없으면 어쩔 뻔했어. 며느리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경찰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통화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며느리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냥 어머니 건강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왜 건물 월세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건 어머니가 관리 못하시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재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병원도 모시고 간 거고. 그래. 그럼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민준이 유치원 간다고 했는데 안 간다고 했잖아. 그건
재훈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정민 씨가 서류를 꺼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어르신 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고요. 이건 월세 계약서입니다. 모두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도장은요? 며느리분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받습니다. 도장이 있습니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보관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찰이 보관함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제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도장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습니까? 며느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리실까봐?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본인 동의 없이 보관하신 겁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이 노트에 적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은 됐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위임장이나 후견 관련 서류 작성하신 게 있습니까? 재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작성한 건 없습니다. 그럼 상담은 받아보셨습니까? 며느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보긴 했어요. 이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어르신이 가족한테 통제당하고 재산 관리권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르신 안전 확보가 우선이니 당분간 접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건강 걱정해서 병원 모시고 간 게 죄예요? 문제는 본인 동의 없이 재산 관리를 시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고의로 혼란스럽게 만든 정황이 있습니다. 재훈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나쁜 마음 없었어요. 엄마 혼자 건물 관리하시는 게 힘드실까봐. 그럼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왜 몰래 도장 가져가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어? 재훈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찰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르신 당분간 이 집에 계시기 힘드시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임시 거처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어르신 댁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집으로 갈게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나는 혼자 잘 살았어. 너희가 더 위험해. 짐을 챙겼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 할머니 집에 가야 해. 나도 갈래? 민준이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민준이를 떼어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지금 바쁘셔. 나중에 보자.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떠나야 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꼭 다시 올게. 이정민 씨가 저를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제 집은 조용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2층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은 편히 쉬세요. 내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사가 방문할 거예요. 법률 상담도 받으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정민 씨가 돌아간 뒤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읽고 지웠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해해요. 저희 진짜 어머니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것도 지웠습니다. 다음 날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사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여자 상담사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상담사 박미경입니다. 어제 상황 보고 받았어요. 박미경 씨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약 이야기, 도장 이야기, 모든 걸 다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 시도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어서 어르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 위치를 바꾸고 도장을 옮기고 거짓말로 어르신을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어르신이 경험하신 게 정확히 그겁니다. 박미경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재산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도장과 통장은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둘째, 혹시 모르니 신탁이나 후견 제도를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셋째, 가족한테 접근 금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근 금지요? 네. 법원에 신청하면 일정 거리 이내로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이정민 씨가 같이 가주었습니다. 조사는 몇 주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경찰서를 3번이나 오가며 진술서를 쓰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서류만 해도 한 뭉치가 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과 아들분 조사했습니다. 둘 다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상으로는 재산 침해 시도가 명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사기 및 재산 침해 혐의로 조사는 계속됩니다. 어르신이 고소하시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고소요? 어르신 의사에 달렸습니다. 고소. 제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연결해준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상황 들었습니다.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얼마나 걸려요? 몇 달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 재산은 확실히 지킬 수 있어요. 한 달 넘게 준비하고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와 재훈이한테도 소환장이 나갔습니다. 재판 준비 중에 재훈이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재훈이는 회사에서 승진 누락되고 집 대출까지 밀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그 약점을 파고들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건물 월세로 대출만 갚으면 다 해결되라는 말에 넘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통화했던 선배의 정체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며느리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 선배는 며느리와 같은 보험회사에 다니는 동료였습니다. 이름은 정수연. 40대 여자였습니다. 경찰이 정수연을 조사했습니다. 정수연은 시설 연결, 후견 상담, 서류 작성 방법까지 모두 며느리한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도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 고령 고객 재산관리 명목으로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조사관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처벌받나요? 방조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정수연을 사촌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저를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인 척하면 제가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2달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며느리와 재훈이가 저 멀리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무표정했습니다. 판사가 사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 재산 관리권을 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측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며느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설은 이미 알아봤어? 가족 동의만 받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대.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호사가 병원 검사 기록, 도장 보관 경위, 유치원 알림장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며느리 가방에서 나온 시설 브로슈어였습니다. 거기엔 며느리 손글씨로 입소 조건 가족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가기 한 달 전에 이미 준비한 거였습니다. 재판은 3번 더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재산 침해 시도로 인정됩니다. 피고인 박지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김재우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3개월간 내립니다.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재훈이가 울먹였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정민 씨와 박미경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은 은행 금고에 맡겼습니다. 통장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건물 관리는 부동산에 맡겼습니다. 민준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당분간은 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민준이가 크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석 달 뒤 이정민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어르신 혹시 관심 있으시면 노인 상담 봉사 해보시는 거 어때요? 어르신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담 봉사.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처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분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더 힘이 되거든요. 일주일 뒤 노인보호 전문기관 봉사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상담을 했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아들한테 재산을 빼앗길 뻔했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약 이야기, 도장 이야기, 녹음 이야기.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1명, 2명 상담하며 지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이랑 이혼했어요. 민준이는 제가 키우고 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언제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보고 싶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준이만 데리고 와. 한 달 뒤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5살이 된 민준이는 훨씬 컸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준아,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재훈이는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재훈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와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 건물, 제 집, 제 삶. 이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도 내 삶의 문을 마음대로 열게 두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